그래, 이제 알아맞혔네. 시간. 과연 그러면 시간은 이 그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라는 추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 쪼개고, 도끼로 쪼갠 거지. 이렇게 안 쪼개고, 이런 표시로 해놓은 요 자체가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양의 생각은 평면에다가 입체를 만들어 버리고 그 입체 안에 시간까지 첨부시킵니다. 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인간은 평면 안에 공간과 시간을 나눠놨습니다. 이미 이때 3차원의 세계를 내다본 겁니다. 3D 세계, 요즘 3D 유행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3D 세계를 태극은 미리 밝혀놨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의, 이 중간에 있는 나눠놓은 이 그림의 태극선이죠. 이 태극선을 쳐다보시면서 무수히 많은 고민과 번뇌와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한 달을 보내면 역학책 1년 본 것보다 때로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100% 장담은 못하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을 밝혀내면 여러분은 사주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를 느끼신다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공부법을 어찌해야 되느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제가 자리를 떠나야 돼. 그래서 그냥 한 1년 같이 사는 거야. 그럼 어느 날 또 분해가 여러분이 오겠지. 뭐 설명을 하겠지, 저다 대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저 봐라 또 창암 또 봐라. 우리가 비싼 시간 내가 돈 내가 이래 오면 버득버득 답만 말하고 넘어가면 되지. 저런 식으로 또 시간 끌고 있다. 여기에 요 선이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와 이걸 공간까지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이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고 익사이팅해집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거 하나로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 그림은 맞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그림이 맞아요. 속았죠, 여러분도? 나도 속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이래 가야죠, 그죠? 그래 놓고 보면 이상해. 자, 이래야 반대가 되죠. 이래 놓으면 그 말이 이게 이쪽으로 가면 또 이래 되지, 그지? 네. 방이 당구 3단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내보다 낫네. 여러분 보세요. 이래 놓음으로 해서 이 그림은 떠들고 자시고 할 것 없는 같은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논란을 갖자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점을 한 개씩 붙이면서 여러분들 이해가 빨라집니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달라지겠지만. 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지라는 게 물리적으로 그때를 나누면 물리적으로 이 하지의 시간대에 양의 기운이 가장 많습니까? 작습니까? 가장 많다, 그죠?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점에서 딱 시작돼서 1음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1음을 얻는다, 그죠? 1음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이게 1음이 시간의 흐름이 이래야 맞지. 여기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1음을 얻는다면 말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죠? 그래서 1음을 얻으면서 시간이 하지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감으로 해서 이게 음인데 음의 양이 많아집니까? 작아집니까? 많아지고 여기서부터는
양의 양의 크기가 커지죠? 말이 애매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하지를 우리가 동지를 생각해 봅니다. 음으로 가득 차 있다가, 그치? 동지일 때 밤이 제일 길다, 안 길다? 그러면, 그거는 순간이죠, 동지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정확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어디 나와요? 그 명리학 책에 나온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천문대에서 다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음이 똘똘 뭉쳐 기운이 가장 강한 때라는 것은 그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뭐가 온다? 양이 출발된다. 그러니 이게 주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동양의 생각입니다. 동양의 삶이에요.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음이 양을 얻지 않고 계속 음적으로만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궤도 이탈이 되겠죠. 양이라는 놈이 음을 얻지 못하고 계속 양기가 뚫뚫 뭉쳐서 강해지면 어디로 간다? 튀어나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폭발이라 해도 돼요. 빅뱅이다. 응? 빅뱅이다. 이건 뭐가 되나? 블랙홀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 이름은 뭐 우리가 그럴싸하게 붙여서 빅뱅, 블랙홀 몰라도 돼.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건 아까 전제 조건이 붙였어요. 대나무가 요만큼 자랐는데 더 자란다면 무엇이 분명히 있다? 마디가 있다. 이게 없다는 말은 이게 없으면 요 상태에서 어쨌다? 이꼬로 다이. 죽었다 이 말이야. 이런 계기를 우리는 서로가 인정해 줘야 된다. 늘 이렇게 살던 사람이 자라던 게 이게 땡겨. 그 말은 늘 내를 보고 좋다다가 야 이 개새끼야 할 때가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야 이 개새끼야 할 수 있어 없어? 좋다 하다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술 안 먹다가 어느 날 물 수도 있다. 먹다가도 안 먹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없다는 거는 이꼬로 뭔데?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 기후로 보면 이렇게 하지를 넘어가면서 살기 위한 대체적으로 기온 변화 중에 뭐가 있다? 여름을 넘기면서 여름에서 넘어가면 가을이 오잖아. 이럴 때 그래 어떤 일이 생기냐고. 응? 이러한 압력이 쉽게 말하면 이래 자랐던 게 이런 메디가 생기는 거는 한 번 더 땅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같아요? 이 시점을 다시 한 번 더 만드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또 대나무가 또 자라잖아. 또 그럼 이 통 막혔어 안 막혔어? 막혀 있잖아요. 그래 이놈이 안 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라는 순서를 보면 대나무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자라면 위로 안 가고 옆으로 가는 거라니까. 그지? 옆으로 간다 해가 이거 막 속도 채우고 슬루비도 찍으면 그렇게 안 될까요?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게 땅같이 완성이 되면 여기를 밟고 올라오고 여기를 밟고 올라오고 여기를 밟고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 올라가는 압력이 더 이상 안 되면 그게 끝이라 그냥. 응? 새길로 빠진 놈도 있을 끼고. 그죠? 이러한 현상이 자연계에서 일어난다. 이 말은 부부지간에 평생을 사는데 안 싸웠다. 있을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평생을 싸웠다. 있을 수 있나 없나? 있습니다. 평생을 싸웠다. 언제 있노? 평생 싸우면 죽지. 이 말을 다른 말 못 알아듣으면 다시 말할게. 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서 와 선생님 나는 계속 코피가 난다. 그건 코피가 계속 났겠어? 멈추고 나고 했겠어? 원래 지 말대로 계속 났으면 어떻게 돼? 죽었다니까. 이승이 없잖아. 그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은 태풍 같은 겁니다. 태풍 같은 거. 기압골이 형성이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압골이 이렇게 생겨 정상적인 기압골이. 태풍의 기압골은 반대로 생겼습니다. 이러한 압력만이 늘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게 아무리 우리가 해도 자연스럽게 해도 이게 균형이 좀 깨지겠죠.
그 깨진 걸 일시에 바꾸는 게 1인 반대파가 와고 한번 휘지어서 뭐로 만드는 거? 제로로 만드는 거. 뭐로 만드는 거? 땅으로 만드는 거. 이 마디에게는, 이 단락, 이 부분에게는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마디가 땅이라, 땅. 땅 같은 땅이어서 힘이 있고 굳고, 땅 같은 땅이라서 힘이 있고 근력이 있고 올라가면서 약해진다. 땅에서 멀어질수록 땅이라는 역할이 약해진다. 육친법에 의해서 실제로 필요한 육친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육친의 별이 내한테 존재하지 않으면 그 힘도 약해지더라. 인성이 내한테 꼭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엄마에 있을 때의 에너지는 더 강해. 근데 엄마를 잃고 나면 반쪽 날아간 인성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재성이 굉장히 자유롭고 원활하고 멋지다 하는 경우에 마누라를 잃어버리면 반 잃은 재성이에요. 물론 땡큐 베르마치지만. 저를 경멸하듯이 쳐다보시네. 입장 바꿔 공감하죠? 오케이. 그렇지. 아무리 보면 그래 돼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철학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용들이 텐션에 딱 걸렸을 때 원위시켜서 한번 흐트러 놓는 거다. 자, 이거 쉽게 이야기한다. 세 명이 앉아서 고소동을 친다, 그죠? 하고 나서 다치고 나서 이거 한번 저 앉아. 이걸 안 적고 그냥 그대로 딱 받아가지고 딱 이래가 던지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여러분 그 앞에 뭐 있을 낀데 저 앞에 저 보이죠? 교재가 있어야 돼. 에이 하토를 그 안에 넣겠네. 안에 순간 넣겠지. 그 책상 안에 그거 말고 그 반줄 디비고 그러시. 하토가 있잖아. 그 하토 대용. 줘보세요. 일로.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가 마디를 갖는 거나 하토를 치면서 썩는 거나 부부간에 살다가 한번 대판 싸우는 거나 태풍이 불어가 재수없이 뒤지고 또 살아남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응? 자 이래가지고 섞어가지고 그지? 사기꾼이 뭐야? 이래 섞긴 섞는데 안 섞거나 지대로 기억하는 놈이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래가 놀았어. 몇 명이서. 응. 자 이래가 막 고스톱을 치고 놀았어. 이게 뭐 요즘 안 하니 잘 안 되네. 하면 맨날 꼬는데 뭐 하면 하겠네. 자, 이래 놀았는데, 이대로 놀다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래가 흐트러졌는데, 이걸 만약에 그대로 갖고 가가 나눠준다면, 이게 자연이겠냐는 이야기다. 그 전에 승패가 결정나 있었는데. 그러니 원위치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걸 썩잖아. 그죠? 이걸 썩는다. 이걸 이제 자연의 순리에 맞게 섞어야 되는데, 자기 유리함으로 만드는 게 사기 도박이고, 진짜로 섞어서 또 확률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노는 거를 자연의 순리라 한단 말입니다. 하토 한 판이 인생 한 판이다. 대나무로 말하면 이 매대 하나라. 이렇게 다시 썩는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꼴찌 했던 놈이 또 꼴찌 한다고 생각하고 길이를 합니까? 아, 앞에 놈 안 죽으면 내 광이라도 5개 들어온나. 5강 한번 팔아보자. 그치? 응. 굴날 친다면 한 방 한번 받아보자. 올 때가 됐는데,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원치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인간사리에서 좀 불편한 갈등 관계는 따지고 보면 발전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거를 태풍이 불었으니, 자, 여러분 생각합니다. 한 가지 글 써볼게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횟집을 하는데 태풍이 불었어. 태풍이 불러가 앞에 뭐 고기 어장하고 막 다 나가버렸어. 아이고, 이 씨부랄 하늘까지 내려버리네. 인생 살지 말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닷가에서 장사해가 오랫동안 부를 챙긴 사람은 계속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느 날 와고 볶음같이 한 해 장사 잘하는 사람입니까? 계속 살고 있는 사람한테 태풍은 그저 재수 없으면 내끼 좀 더 손실을 보고 재수 있으면 큰 피해가 없는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잘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래 올라가는 게 서로 간격이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 균열이 생기죠.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번 흔들어 놓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인생에 한 번씩 있는 위기 상황인 서로 다툼이에요. 갈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부는 저기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끝났을 때 자기 새끼인 마지막 줄기 하나 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더 다른 걸 쌓을 의지가 없는 거거든. 이제 이게 끝이라는 거지, 인연에서는. 그러니까 뭔가를 균형을 맞춰야 되는 갈등 구조의 다툼이 온다는 걸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써먹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쓰는데 그것도 시절 인연이다. 부정으로 쓴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긍정으로 써도 나쁜 건 아니나 우리가 이제 개괄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변화의 징조라는 거지.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지금 동업을 했어. 그래서 동업의 기본적인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니까 5대5로 나오자. 100% 망합니다. 성공해도 관계는 망합니다. 5대5로 해나면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일은 또 얘까지 들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늘 5대5로 하자 했는데 오늘 100원이 들어왔어. 그럼 50원, 50원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저 친구 사장이 없을 때 거지 한 명 와서 내가 10원을 줬어. 남은 게 얼마입니까? 90원. 근데 내 입장에서 여기 50원 주고 내가 40원 가져가면 돼, 안 돼? 아무 문제 없잖아. 내가 준 거니까. 근데 동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지출이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사회 기부 사업 10원. 그래서 2분의 1 나누니까 45원을 나눴으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없을 때 나간 돈이야. 그리고 유수에는 내만 나와. 완팩 공장 이일수 사장이 10원 기사. 수리팩은 안 나왔어. 그럼 자기 이름도 안 나오는데 내가 5원을 못 낼거. 5대5가 굉장히 위험한 게임입니다. 3대7, 2대8보다. 그래서 옛날 현인들이 한과 오성이 뭐라 그랬어요? 동업을 할 때는 이미 그네들은 이런 공부를 알아서 똑같이 투자하고 일을 하지만 니는 3, 나는 7 정해놨어. 왜? 이 3한 친구가 왜 그런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나는 이미 니보다 가진 게 많은 친구니 부모 잘 만났어.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나는 3 가지고 가는 게 맞고 너는 7을 가지고 가야 우리는 그게 동업이다. 이거보다 학대된 현대 경영학에서의 동업의 기준은 10이 나오면 4대4로 가져가라. 이는 내 거 아니라 생각해라. 공동의 장독으로 놔둬라. 도가지 안에 넣어놓고 필요한 놈이 더 가져가라. 그건 내 게 아니니까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좋은 데 쓸 수도 있고 회사가 어려울 때 그걸 적립을 해놓을 수도 있고. 제일 어려운 게 5대5인데 이 5대5의 위험한 게임을 하는 게 부부관계란 말입니다. 4대4도 아니고 3대7도 아니고 옛날 시절에는 3대7 행복합니다. 미래 시대에는 3대7 행복할 겁니다. 옛날에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일 때 행복했습니다. 지금 여자들같이 불평불만 많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 때 여자가 7, 남자가 3일 때 행복할 겁니다. 지금보다는. 지금이 갈등의 시기예요. 어느 누구나 다 자기의 시대를 갈등의 시기라고 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때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아버지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양쪽 집을 다 생각 못 하죠. 시댁과 친정을.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집을 똑같아. 내가 아들 있고 딸 있으면 억울할 것도 없어. 아들은 아들 집에 위주로 갔어. 그리고 그건 크게 보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들, 딸 있으면 아들은 오고 딸은 가고. 둘 다 올 수는 없잖아. 그거 진짜 도둑놈 보거든. 그게 5대5 게임이란 말이야. 딸도 내한테 다 오고, 사이도 내한테 다 오고, 내 주위도 그런 사람 있어. 그거 딱 10년 하면 혼자 외로워집니다. 손자가 물어봅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는 왜 고모를 못 보고 일찍 가는데?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외갓집에 가면. 아니면 우리는 왜 외갓집을 못 가요? 이제 부모들이 할 말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그런데도 만족하고 살았고, 미래에는 우리 아들들이 저갓집에 7번 가고, 저기 집에 3번 해주면, 여보, 땡큐, 이런 시절이 와. 지금은 이제 뭐라고 나눴나? 5대5로 나눠놨단 말이야. 불행의 씨앗이다. 뭘 생각해? 요번에 너희 집에 가서 다음에는 무조건 우리 집이라고 돼 있다고. 2번 가고 2번 가는 것도 안 돼. 돈을 나누는데, 100만 원을 나누는데,
많은 이게 5대5의 게임입니다. 대강 선거가 놓고 시알리 보고 모자란 거 시알리 되죠. 10만 원 나와도 되잖아. 5대5의 게임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니 하나 니 하나. 이 게임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처갓집이 얼마였으니까 시댁이 얼마하고, 시댁이 얼마였으니까 처갓집이 얼마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와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자연계의 음량은 5대5의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선이 5대5를 이룬 적은 역사의 시간 속에, 한 테마 속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요때만이 요성길이가 같죠. 아까 이게 양이 됐든 음이 됐든 음이 되었든 음양의 길이가 이 시간 한 바퀴 도는 중에, 이 시계라 보면 돼. 24시간 한 바퀴 도는 중에 음과 양의 크기가 같은 적은 딱 몇 번 있다? 이렇게 나눠도 되죠. 요래도 음양이 같죠. 딱 이 시간대밖에 없습니다. 이건 순간이죠. 이거 찰나죠. 이거를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개질수록 이 같은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을 10개를 나누었다 하면 10분의 1이죠. 음량이 같은 적은 10분의 1이지만 10,000번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음량이 같은 거는 10,0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음량이 한순간에 절대적으로 같은 거는 없다 보면 된단 말입니다. 없다. 그런데 대전제. 인생의 한판 놀이에서 음과 양은 1대1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말하면 동전을 던졌을 때 던지면 던질수록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다? 2분의 1. 근데 내가 던져서 10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어.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배우기는 10번 던지는데 10번 다 앞면 나올 수 있잖아. 확률적으로는. 이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워야 안 배워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0번 곱한 분의, 그러면 2의 10승분의 1이 10번 던졌을 때 동전 앞면이 계속 나올 확률이다. 수학 좀 됩니까? 이 선생? 또 중학교 안 되겠나? 아, 진짜. 10번 던져서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을 10번 곱하면 된단 말이야. 이걸 줄이면 2의 10승분의 1이란 말이야. 됐고, 여러분들 기가 차서 말 안 하겠지, 그제? 너무 잘 알았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 기본적인 스펙은 인생은 임량이 정확하게 1대1, 2분의 1, 2분의 1로 만들어져 있지만 내 삶의 모습이 싹 성글었을 때 내 안의 행복과 불행이 5대5로 있는 날은 한 번도 없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재밌는, 나중에 의식주의 문제와 관의 문제와 재의 문제에서 의식이 발전해 가면서 왜 사람은 배고플 때 잊어버리고 식당을 우리가 한다면 식당 한 사람이 꿈이 뭐고? 손 안 대고 카운터만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다 꿈이 뭐고? 우리는 목욕탕에 앉아 있는데 직원들이 잘 해가 마지막 정리 다 끝내고 가는 거 아이가. 근데 그런 꿈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행복하다고 우리가 계속 찜질방에 모여있나? 다른 호작질을 하러 가나? 호작질이 뭔지 압니까? 사고 치고 뭐 일 벌리러 가는 거. 그렇게 우리는 꿈이, 식당 10년 하면서 꿈이 제발 우리 아이들이나 직원들이 알아서 하면 우리는 손 놓고 찜질방에서 좀 편하게 쉬보자. 안마도 좀 받아보고. 근데 안마만 받고 살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여기서 우리가 걔가 벌써 형님이 됐나 안 되나? 다른 못이. 이래 모여서 그렇지 못한 식당 주인하고는 달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야,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못했다 이거. 장암 털보한테 가서 역학 공부를 배우러 가자. 턱 왔어.
근데 얘를 모이고 이 안에서 반장 나오고 부반장 나오나 안 나오나? 공부 잘하는 놈 나오고 못하는 놈 나오지. 그러면 또 행복이 그때는 식당은 똑같이 잘 되지만 행복하고 불행한 게 또 생기지. 그러면서 학회가 완전히 커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우리 학회가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이 하나 나와야 돼. 하나 내주기로 했어. 역량이 커서 돈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또 한 명만 국회의원 나가려고 했나. 내가 뭐 저분도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 이분도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 부부지간에 이제 막 칼부림이 나는 거라. 한 명 뺏기 못 가는 거면. 이 인간은 여태까지 내를 그렇게 좋니 사랑하니 내를 위해서 전부 다 해준다 했으면 네가 이럴 때는 좀 빠져줘야지. 그래도 아니지 남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학회 부탈이 일어난다. 이제 털보 학회면 이제 면대가리 학회가 나오겠죠. 저 가서. 저 이제 스님 모시고 와갖고 저 창암 저끼리 붙어 먹더라. 우리 그럼 학파를 다른 거 만들자. 내가 가만 보니까 스님이 공부 더 높은데 도력도 높고, 지가 아무리 공부해 보이면 부처님 빨갛게 나오겠나? 그러니까 이제 5명 쓴 거가 또 간다, 걸로.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는 균형이 갖추어져서 그러한 음양의 문제로 행복하기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중심에 늘 흔들리는 게 뭡니까? 마음이거든. 우리는 행복을 줘도 행복 못할 조건이 더 많아. 그러니 이제 이 공부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재현상들은 압력이나 왜곡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불합리한 조건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건 또는 한 인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시키기 위한 하나의 매듭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유효적절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초석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